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당 서울시장 후보 핵심 공약 평가와 개혁과제 답변에 대한 기자회견의 취지와 개요 말씀을 저희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내일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내일부터 소중한 시민들의 소중한 투표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이 소중한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줄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때문에 후보들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은 당연히 공약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새 정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거, 일자리 불안, 또 안전 불안까지 시민들의 삶이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이러한 시민들이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유권자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공명선거, 정책선거가 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하고 또 경실련이 바라보는 개혁과제를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묻는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핵심 공약을 3개를 받았는데 이 과연 핵심 공약이 지금 서울 시민들이 해결하길 원하는 그 시급한 과제인지 또 하나는 시급한 과제가 맞다면 해법은 올바른 건지 개혁적인 건지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또 예산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저희가 평가한 결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총평이나 세부평가 이후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개혁적인 공약도 있지만 많은 공약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평가도 있고 특히나 저희들은 예산 확보와 등과 같은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것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저희가 평가하는 내용인데 이번 후보들도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해서 소중한 투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이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요. 특히나 오늘이 양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들이 서로 맞대결하는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토론회가 오늘 저녁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실련의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잘 전달돼서 시민들이 올바른 투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가 취지와 개요 사무총장님 저희가 그 후보자님들한테 본인들이 생각하는 3대 공약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신 내용에 입각한 것인데 서울시장 주요 후보 3대 공약 평가에 대해서 저희 김종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김종건입니다. 공약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실현을 하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그런 호소인데요. 저희가 이 공약에 대해서 그 필요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주요한 후보자이고요. 그리고 김정철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실제 그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캐스팅 보드로서 이렇게 공약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정원호 후보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핵심 공약으로 글로벌 G2 서울이라는 그리고 서울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큰 공약을 하나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는 30분 통근 도시 실현이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과 그 다음에 기후 동행 카드의 어떤 확대 그리고 뭐 그 외의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 핵심 공약으로
유일하게 안전에 대해서 도시 안전에 대한 어떤 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그리고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하는 이런 공약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좀 자연재난 쪽에 좀 치중돼 있는 그런 부분은 공약을 약간 더 보완해서 도시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특히 최근에 삼성역 철근 누락이라는 큰 이슈가 또 있었는데 며칠 전에 서서문 고가도로에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런 그 대형 재난안전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출될 서울시장이라면 서울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세훈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무너진 무주택 가구 주거 이동 안전망 복원이라는 주택에 관한 정책입니다. 상당히 13만 호라는 그 많은 주택을 공급해서 이런 어떤 주거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겠다라고 하지만 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뒤로 미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주택 공급이라는 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뒤로 미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는 20조 원이 넘는 큰 재정을 투입해서 강북 교통 대동맥 연결이라는 큰 이슈를 꺼냈습니다. 물론 강북의 철도와 도로망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강남쪽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20조 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 관리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강북의 낙후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미지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 핵심 공약으로는 기후동행 카드를 서울 기후동행 패스로 해서 확대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원호 후보의 이 핵심 공약의 일부 내용으로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정철 의원의 제3 핵심 공약의 출퇴근 30분 단축에도 일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엄청난 핵심 공약이냐라고 했을 때는 다소 조금 핵심 공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제 이 기후 동행 그 카드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고 생활 밀착형으로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캐스팅보드로 김정철 후보와 권영국 후보의 의견의 그 공약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공공 그 서비스에 대해서 AI를 활용한다는 시대 변화에 어떤 부합하는 그리고 사실상 최근에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규제 개혁을 통해서 부담 가능한 서울 주택의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출퇴근 30분 막힘없는 서울이라는 공약 김정철 후보의 이런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서울 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공약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그다음으로 이제 권영국 후보의 그 공약을 보자면 생활 필수재 공공 보장으로 기본 서비스를 보장한다든가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이라든가 공공 돌봄 서비스 그 돌봄 도시 서울이라는 이런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공약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과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김정철 후보와 권영국 후보의 이런 공약들은 어떤 우리 서울 시민들, 서민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그런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주요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 중에서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그 다른 분들의 공약을 참고해서 본인들의 공약을 좀 보완하고 수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주요 후보 3대 공약 평가에 대해서 김종건 경실련 도시기획센터 운영위원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도자료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후보자님들에게 그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찬성, 반대, 기타 의견들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실련 경제팀 정호철 부장입니다. 이제 그 우리 후보자들 답변은 이제 45페이지 이하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전에 후보자들에게 저희가 한 4월경이었죠. 이제 유권자 운동본부를 출범을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전국 개혁 공동 과제 5가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개혁까지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45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버스 중공영제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설산업 지역인 고용의무제 도입, 세 번째는 시민 안전을 위한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및 내실화, 네 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서울특별시 개혁 과제입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로는 종묘앞 세운지구 재개발 원점 재검토 및 투명성 강화, 일곱 번째는 서울 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여덟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민 안전생활환경 제공, 아홉 번째는 지역 의료 돌봄 통합 연계 체계 강화, 열 번째는 서울시 AI 정책 투명성 책임성 강화입니다. 이제 저희 경실련이 이제 제시했던 개혁 과제들 중에서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시면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대부분은 이제 경실련이 좀 제시하는 이 개혁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이렇게 정견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후보자님들께서 찬성을 하실 건지 쉽게 말해서 수용이죠. 아니면은 뭐 수용하지 않더라도 좀 반대를 하거나 기타 아니면은 뭐 일부 찬성이거나 이제 이런 입장들을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10개 질문을 했고 후보자가 이제 4명이니까 저희가 또 받은 답변이 전체 40건입니다. 그래서 40건 중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찬성이 24건, 반대가 3건, 기타가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후보자별로 봤을 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찬성 5건, 기타 5건, 뭐 찬성 5건이나 이제 기타 5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니까 그럼 왜 찬성했냐, 왜 반대했냐라는 걸 좀 봤을 때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뭐 답변만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었고,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찬성 2건, 반대 2건, 기타 6건이었습니다. 기타도 대부분 이제 뭐 다른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나은 대안이 있어서 우리는 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찬성하는데 우리는 기타로 표기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이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찬성 7건, 반대 1건, 뭐 기타 2건, 그 외에도 이제 정영국 후보가 찬성 10건으로
이제 경실련 개혁 과제에 대해서 완전 수용 의사를 보여줬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60% 찬성만으로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뭐 기분이 좀 나름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찬성 60%가 그럼 정말 다 진실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공학 평가의 결과를 봤을 때는 단순히 뭐 찬성 답변이라고 해서 그 이유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뭐 예산 내지는 그 실행 계획이 좀 부족하다면은 결국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고 또 형식적인 수용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반대로 이제 기타나 또는 반대 답변을 하더라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더 나은 대안이나 혹은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 또한 실제로는 뭐 수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또 정책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좀 비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후보자들 간의 정책 경쟁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다른 후보자의 더 좋은 대안이나 아니면 정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또 거대 그 여야 정당 간의 이 후보자들이 이걸 또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여기에 또 자극을 받아서 더 나은 그 개선적인 이런 또 정책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뭐 기자회견을 마치게 되면은 아마 오후에 저녁쯤에 이제 우리 후보자들 공약 관련된 이런 토론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언급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좀 끝까지 그 정책 레이스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경실련이 제안하는 개혁 과제에 대한 주요 후보님들의 답변 결과 정호철 경제정책팀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긴 했는데 저희가 유권자 운동 본부를 출범시켜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유권자 운동 본부의 공학평가단도 단장님도 맡고 계시는 방효찬 경실련 정책위원장님께서 오늘 핵심 공약 평가와 개혁 과제에 대한 총평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책위원장 방효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4명의 후보자에 해당되는 분들의 그 핵심 공약,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에 이제 5대 공약이라고 해서 또 이제 등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자료에 이제 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정원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G2라고 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뭔가 글로벌 계획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안 보이고 도심을 조금 이제 기존보다는 이제 그 3개 도심에서 이제 5개 도심 또는 이제 6개의 광역 중심 체제로 이제 이거를 바꾸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글로벌 G2의 도시에 걸맞는 모습에 해당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글로벌 도시가 되려고 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무슨 금융의 중심이 된다든지 경제가 중심이 된다든지 뭐 문화가 중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한 도시가 된다든지 뭔가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주요한 어떤 정책들이 이제 내려서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원우 후보한테는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재난 안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근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선제적으로 재난 안전에 관련해서 대비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근도시 그 30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30분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좋은데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상당 부분이 또 이제 그 시의 재정보다는 이제 정부 내지는 이제 민간 투자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공이 그 담당해야 될 부분을 결국은 이제 그 이용자한테 이제 부담을 시키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물론 이제 공약상으로 보게 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핵심 공약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무너진 무주택 가구 주거 이동 안전망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약 자체는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신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저는 낮은 점수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직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무너진 무주택 가구에 관련돼 있는 주거 이동에 관련돼 있는 건 그러면 현직 시장으로서 지금 4년간은 그럼 뭘 했는가, 몇 가구를 늘려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리얼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뚜렷하게 가구 수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남의 집값, 전체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확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 상구의 토지거래 허가제에 해당되는 거를 해제를 해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촉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책의 실기를 하는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묘 앞에 세운 지구에 해당되는 거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어떤 용적률 변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무주택 가구를 위한 어떤 정책이냐, 그다음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고 했을 때 그 혜택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신뢰도는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나마도 이제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후 동행 카드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복지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도 있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철 후보는 물론 이제 정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인이지만 나름대로는 많이 이제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AI 행정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규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모든 다른 후보들도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교통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출퇴근 30분을 단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프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 체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9호선 라인에 해당되는 거에 연계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이제 매끄럽게 가꾼다든지 하는데 과연 그 정도 가지고 과연 30분이 단축이 될까라고 하는 거에 강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후보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영국 후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먼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보는 게 사회복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 돌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제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권영국 후보뿐만이 아니고 타 후보들도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좀 있는데요. 노동에 관련돼 있는 노동권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서울시장의 권한이 이제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관련돼 있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상위법에 관련돼서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정비가 되어서 맞물려서 좀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이걸 이끌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 서비스 보장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교통에 관련돼 있는 것도 이제 무상 뭐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연 이제 무상으로 하는 것이 그냥 이제 100% 해결책인가라고 하는 좀 의문점도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공약들을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지금 현재 출퇴근 내지는 교통에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병목 현상이 가장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서울 시내에 지나치게 차가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이 차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그러면 더 이제 확충을 하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이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도로를 확충하겠다, 철도를 더 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에 해당되는 유발은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교통 정체를 이루는 이 수많은 차량들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개혁적이고 좋은 공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표를 의식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도 우리 이제 김정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재난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지나치게 우리가 좀 강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제 뭐 사고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 재해나 이런 재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도시가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후보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생색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뭔가를 갖다가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행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선행 투자에 해당되는 것이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방하는 그런 어떤 그 공약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발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후보들 네 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들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민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발에 해당되는 것들, 생활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과연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하나에 있어서 어떤 레토릭 내지는 어떤 구호로서 외치는 것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 정작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가 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이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공약으로 또 더 서민들 내지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약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 서울시장 후보 핵심 공약 평가, 그다음 개혁 과제 등에 대해서 총평 말씀을 방효창, 정실련 정책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추가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6월 4일 날 그 지방선거 다음 날입니다. 저희가 또 지방선거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자회견, 평가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가 말씀 저희 그 보도 자료에 43쪽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경실련이 직접 후보들한테 3대 핵심 공약을 제안해서 받기도 했지만 후보들은 이제 선관위에 신고한 또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우순위 공약을 받아서 저희한테 후보들이 직접 준 3대 핵심 공약과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이 일치하는지도 좀 비교해서 여기 표로 제시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데 그 일치한 경우는 이제 권영국 후보만 저희 3대 핵심 공약과 선관위 제출한 공약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약 검증을 통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소중한 투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약 검증 또는 공약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저희 계속 갖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후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제 토론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약 경쟁을 하고 시민들에게 본인의 정책을 어필하는 방식으로 이 선거를 좀 이끌어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 정당 서울시장 후보 핵심 공약 평가와 개혁과제 답변 결과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